1989년 봄 충청북도 청하군 두결리 산골 마을은 여전히 겨울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산자락마다 안개가 고이고 우체부 김정호 씨는 매일 새벽마다 우편 가방을 메고 마을을 돌았습니다. 그는 62세, 30년 동안 한결같이 편지를 전달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편지 어른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해 봄 무언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우체통이 비는 날이 늘어갔고 이웃 노인 이만수 씨는 요즘은 편지가 안 와. 세상이 너무 조용해졌어.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김정호 씨는 그 말에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보다 바람소리가 많은 계절이 오고 있다는 것을요. 그 평온함의 끝자락에서 한 통의 이상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주소는 두결리 수신인은 기억 속의 그대에게. 발신인도 날짜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정호 씨의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주 산길을 올랐고 새벽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새벽 두결리의 공기가 잠시 멈췄다고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는 그때 무엇을 들은 걸까요? 1989년 4월 17일 새벽 2시 15분. 순찰조장 박인수 씨는 순찰 중 마을 위쪽 산길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분명 사람이 말했어요.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하고 아주 분명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마을에는 아무도 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김정호 씨는 그날 새벽 이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의 집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문 앞에는 우편 가방이 없었습니다. 경찰관 정성민 씨가 출동했을 때 산 중턱의 낡은 돌길에는 타다 남은 종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우편 봉투의 잔해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웃 최봉래 씨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 같기도 했어요. 편지가 도착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래요? 그날 이후 마을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정말로 그 목소리는 김정호 씨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기억이었을까요? 이튿날 아침 산등성이 아래에서 경찰은 그을린 우편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가방은 반쯤 불에 탔고 내부에는 오래된 엽서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엽서에는 전해지지 못한 마음은 바람이 된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필체를 조사했지만 김정호 씨의 필체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의 가방을 불태웠거나 혹은 스스로 태운 흔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후에도 그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이만수 씨는 말했습니다. 그이는 늘 말했지요. 편지는 마음이라네. 끝까지 전달돼야 해.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남아요. 그러나 우체부의 자취는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의 목소리는 어쩌면 누군가의 마지막 의무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가방은 그가 남긴 유언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죄의식이었을까요? 1989년에 시골 경찰은 한정된 수단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전화는 마을에 한 대뿐이었고 기록 장비는 거의 없었습니다. 정성민 경찰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라디오로 수색 요청을 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산은 넓고 사람은 적었죠. 마을 순찰조장 박인수 씨는 수색 중 엽서의 잔편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희미하게 4월 17일 새벽 기다립니다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마치 약속처럼 보였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편지를 전해야 했던 사람의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기록은 여기서 멈췄습니다. 시간과 증거가 모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새벽
김정호 씨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에는 5명의 주요 증인이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기억을 증언했습니다. 이만수 78 그날 낮 김정호 씨가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마지막 편지야라고 했습니다. 최복래 75 이틀 전 산 아래에서 낯선 남자가 김정호 씨를 찾았어요. 도시 말투였어요. 박인수 45 그가 사라지기 전 마을 방송실 전화로 누군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용은 듣지 못했지만 편지라는 단어가 들렸습니다. 정성민 33 불탄 가방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태운 흔적이 있었습니다. 김은지 12 할아버지는 저한테 말했어요. 은지야, 편지는 결국 돌아오는 거란다. 각자의 기억은 서로 맞지 않았고 진실은 흐려졌습니다. 사건은 마을의 신화처럼 전해졌습니다. 기억이 다른 이유는 망각 때문일까요? 아니면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어서였을까요? 시간은 흘렀습니다. 1990년대 말 두결리는 도로가 뚫리고 우체국도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김정호 씨의 이야기를 두결리의 괴담이라 불렀지만 여전히 그날 새벽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이들은 있었습니다. 최복래 씨는 노년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이는 편지를 전하러 간 게 아니라 마지막 편지를 받으러 간 거였을지도 몰라요. 그 말은 오랫동안 기자들과 후손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습니다. 시간은 모든 걸 지우는 듯 했지만 어떤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는 마지막 편지를 받기 위해 그 길을 올랐던 걸까요? 2019년 봄 김정호 씨의 손녀 김은지 씨 당시 42세는 고향집을 정리하던 중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그을린 엽서의 원본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엽서 뒷면에는 필체가 달랐습니다. 정호 씨, 편지를 받아줘요. 미안했어요. 영자드림. 경찰 기록에는 영자라는 인물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두결리에서 함께 일했던 여성 우편원 중 한 명의 이름이 박영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김정호 씨보다 10년 젊었고 1989년 봄 퇴직 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김은지 씨는 그 엽서를 조심스레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결국 편지를 전한 게 아니라 받아야 했던 거예요. 그가 새벽에 들었던 목소리는 혹시 그녀의 것이었을까요? 2020년 두결리의 옛 우체국 터에는 작은 표석이 세워졌습니다. 편지는 마음이 머무는 곳에 전달된다. 김정호 우체부. 김은지 씨는 그 앞에서 조용히 울었다고 합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데려갔지만 편지만은 결국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30년을 돌아온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산길의 목소리는 결국 한 인간의 기억과 미안함이 남긴 울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전해지지 못한 편지가 세월을 돌아 결국 도착한 것이었죠. 그리고 기록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날 새벽 편지는 누구에게 도착했던 것일까?